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누구나 솔깃할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돈복이 터지기 직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 그리고 좋은 대운을 우리 삶으로 끌어당기는 기적 같은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싱숭생숭하거나 알 수 없는 몸의 변화를 느끼시나요? 혹은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고 느끼시나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큰 행운, 즉 대운이 찾아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돈복과 행복이 가득 차오르는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돈복이 터지기 직전,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5가지 강력한 징조부터 알아볼까요? 이러한 징조들은 종종 우리의 무의식과 현실이 보내는 섬세한 신호이자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꿈은 흔히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생각, 감정, 욕구들이 꿈을 통해 상징적인 형태로 나타나죠. 대운을 알리는 꿈들은 단순히 좋은 느낌을 넘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변화를 감지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꿈에서 조상이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물질적 풍요를 건넨다면 이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잠재력과 지혜를 활용하여 현실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준비가 되었다는 무의식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가족이라는 지지 기반이 견고해지거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과거의 문제가 해결될 조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은 생명, 감정, 정화를 상징합니다. 맑고 깨끗한 물은 우리의 정신 상태가 맑아지고 있거나 감정적인 혼란이 정리되어 내면의 평화와 명확성을 얻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정리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깨끗한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재물운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불은 파괴와 재생, 열정, 변형, 그리고 정화를 동시에 상징합니다. 특히 집이 불타는 꿈은 기존의 낡고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작과 강력한 에너지가 솟아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더 큰 성공을 위한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때로는 금전적인 큰 변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50대 중반의 미경 씨는 최근 몇 달간 잠자리가 편치 않았습니다. 자꾸만 이상하고 생생한 꿈을 꾸었죠. 어느 날 밤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묵직한 꾸러미를 쥐어주셨습니다. 꾸러미를 열어보니 반짝이는 금덩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앞마당에 맑고 깊은 연못이 생겨났는데 그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투명했습니다. 미경 씨는 꿈이 너무 생생해서 잠에서 깨어나도 한동안 멍했습니다. 꿈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지만 그저 좋은 꿈 꿨네 하고 넘겼죠. 하지만 며칠 뒤 잊고 있었던 땅이 재개발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큰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오랜 시간 풀리지 않던 가족 간의 오해도 거짓말처럼 해결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그제야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이 다가올 행운을 미리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징조는 바로 교운기입니다. 교운기란 운이 바뀌는 시기, 즉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찾아오는 시련의 기간을 말해요. 이 시기는 때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동반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는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변곡점 역할을 합니다. 교운기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위기과 유사합니다. 위기는 단순히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는 종종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거나 부정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운기를 겪으며 우리는 문제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고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불필요한 집착이나 미련을 내려놓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는 긍정적인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청소 과정입니다. 시련을 겪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게 됩니다. 이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성장하는 능력입니다. 교훈기는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극한으로 시험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갖추게 됩니다. 이 강인함이 대운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60대 초반의 정혜 씨는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까지 당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하지만 병원 상담과 가족들의 격려 속에서 정혜 씨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잊고 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함께 소규모 전시회를 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그림 실력을 인정받고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재능 기부의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훨씬 단단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때의 힘든 시기가 자신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길을 열어준 교훈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바로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운이 변할 때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우리의 정체성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자아 개념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운이 찾아올 때 인간관계가 리뉴얼되는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면 우리의 관심사, 가치관, 목표 또한 변합니다. 기존의 관계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우리의 성장을 방해한다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고 더 높은 수준의 관계를 추구하게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때는 종종 새로운 정보와 조언, 그리고 지지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네트워크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재편하게 됩니다. 이는 확장된 자아를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대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줍니다. 네 번째는 바로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와 습관의 변화입니다. 운의 흐름이 바뀔 때 우리는 외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욕구와 행동 패턴에서도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자아 실현과 자기 주도성의 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나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높여줍니다.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 자신감이 증진되고 이는 더 큰 도전을 감행하고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긍정적인 순환고리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뇌는 학습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흥미와 습관은 뇌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하고 강화하여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더 잘 포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뇌의 활성화는 우리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운의 흐름이 좋아질 때는 종종 직관이 발달하고 촉이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주변 환경의 미묘한 신호들을 더 잘 포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끌림 또한 이러한 직관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바로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에이, 이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간혹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전조현상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과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정화의 과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나 긴장이 해소될 때 몸은 이완 반응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통증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격렬한 운동 후 근육통을 느끼는 것과 유사하게 몸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과거의 부정적인 기운이나 억압된 감정들이 표면으로 올라와 정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동양 철학이나 에너지 의학에서는 인간의 몸을 기의 흐름으로 봅니다. 운의 변화는 곧 에너지 흐름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기체 현상이나 에너지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물이 흐르는 물길을 새로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물의 흐름이 불안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신체적인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나타났다가 정화 과정을 거쳐 더 원활하고 긍정적인 에너지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때때로 신체 증상을 통해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분노, 슬픔, 불안 등이 물리적인 통증이나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는 이러한 무의식적인 문제들을 직면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출을 통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더 커지는 것이죠. 60대 초반의 지영 씨는 몇 달 전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어깨와 허리에 알 수 없는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말뿐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죠. 그녀는 삶의 활력을 잃고 통증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이제 늙어서 몸이 망가지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 씨는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힐링 요가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 제대로 따라하지는 못했지만 요가 선생님의 몸은 우리의 감정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기하게도 몸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면서 통증도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몸의 불편함이 자신에게 휴식과 자기 돌봄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신호였고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다가올 좋은 운을 맞이하기 위한 정화 과정이었음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합니다. 앞서 대운이 찾아오는 징조들을 알아차렸다면 이제는 행운을 적극적으로 우리 삶으로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습관들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이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히 운을 좋게 한다는 믿음을 넘어 심리학적으로도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각 습관의 심리학적 효용과 함께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자 새로운 에너지가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동이 트는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활동을 넘어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하루를 남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도적으로 시작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주도성은 우리의 뇌에 나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자신감과 효능감을 높입니다. 우리 몸은 자연적인 생체 리듬, 즉 일주기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햇살을 맞으면 이 리듬이 자연스럽게 맞춰져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낮 동안의 집중력과 활력이 증가합니다. 이는 우리의 에너지 수준을 높여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당길 준비를 시킵니다. 처음부터 1시간씩 일찍 일어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매일 10분씩만 당겨보세요. 일주일이면 70분, 한 달이면 5시간을 더 얻는 셈입니다. 암막 커튼을 치우고 아침 햇살이 들어오게 하거나 아침에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을 활용해 보세요. 알람 소리도 부드러운 자연의 소리로 바꿔보면 좋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창문부터 여는 것을 생활화하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간단한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몸과 마음이 더욱 개운해집니다. 방범창이 없는 경우나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잠시만 열어두거나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환기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이는 단순한 갈증 해소를 넘어 건강과 운을 동시에 챙기는 현명한 습관입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몸의 장기들을 깨우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첫 신호탄입니다. 이는 몸에 이제 활동을 시작할 시간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주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는 작은 행동은 내 몸을 돌본다는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게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긍정적인 아침 루틴은 우리의 뇌에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 이롭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마음 상태를 만듭니다. 침대 옆에 미리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두면 일어나자마자 바로 마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시면 상큼함을 더하고 해독 작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기보다 맛과 온도를 느끼며 천천히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귀찮다고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아침 식사를 통해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면 뇌 기능이 활성화되어 집중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하루 동안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기회를 포착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배고픔은 짜증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통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감정 기복을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정된 마음은 긍정적인 사고를 유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없다면 시리얼, 과일, 요구르트, 삶은 달걀, 견과류 등 간단하지만 영양 균형을 맞춘 식사를 준비해 보세요. 전날 밤에 아침 식사 재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아침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은 사소해 보이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작은 성공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우고 운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함께 잠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통제감은 우리의 뇌에 나는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어 불안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입니다. 잠자리 정리는 단 몇 분 만에 완수할 수 있는 성공입니다. 이 작은 성공은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켜 기분 좋은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다음 행동을 위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하나를 해냈으니 다음 것도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주변 환경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 정돈됩니다. 어지러운 공간은 복잡한 생각을 유발하지만 잘 정리된 공간은 정신적인 명료함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이는 하루의 계획을 세우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됩니다. 완벽하게 칼각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불을 펴고 베개를 제자리에 두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잠자리를 정리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21일의 법칙을 기억하며 꾸준히 해보세요. 잠자리 정리를 마친 후 스스로에게 잘했다 하고 칭찬 한마디를 건네세요. 작은 성취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나서기 전 가족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세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행운의 매개체이자 여러분의 운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소는 강력한 비언어적 소통 도구입니다. 가족에게 미소를 보내는 것은 사랑, 감사, 안정감 등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고 관계를 강화합니다. 견고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 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집을 나서기 전 가족과의 따뜻한 교류는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 심리적인 안정감과 지지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외부의 불확실한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식적인 미소보다는 진심을 담아 눈웃음까지 함께 지어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등 짧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덧붙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의 단점만 눈에 들어오지는 않으신가요? 타인의 부정적인 면만 본다는 것은 내 안에 나쁜 기운이 쌓여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식적으로라도 상대방의 장점을 찾고 칭찬해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운을 불러옵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정성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타인의 장점을 찾으려 노력하면 뇌의 긍정적 편향을 강화하고 세상을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기분과 태도를 개선하여 운을 끌어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인 표현 대신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세요. 문제점 대신 개선점처럼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행동이나 말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려는 관찰 습관을 들여보세요. 타인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그들에게 좋은 기운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좋은 기운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만듭니다. 스스로에게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칭찬을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은 전염성이 있어서 칭찬하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되돌려줍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몸의 기혈순환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운의 흐름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어깨를 펴고 허리를 곧게 세우는 바른 자세는 몸의 에너지를 원활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행운을 끌어당기는 자세입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바른 자세, 특히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미는 권력 자세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자신감 호르몬 수치를 높여줍니다. 이는 실제 우리의 자신감과 결단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외부 활동에서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합니다. 자세는 기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웅크린 자세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을 유발하기 쉽지만 바른 자세는 에너지 레벨을 높이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도합니다. 몸이 편안하고 활력이 넘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안하고 열린 상태가 됩니다. 올바른 자세는 호흡을 원활하게 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여 집중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중요한 순간에 명확하게 사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30분 일찍 일어나 보세요. 이 30분은 여러분에게 정신적인 여유를 선물하고 하루를 주도적으로 시작한다는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여유로운 마음은 좋은 인연을 만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돈복이 터지기 직전 나타나는 징조들과 일상에서 행운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행운은 거창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내는 기적이라는 사실. 오늘 알려드린 징조들을 통해 희망을 찾고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돈복과 행복, 그리고 진정한 대운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